오늘도 새벽의 남자 김단태 왔습니다. 오늘 정말 나스닥이 이렇게 눈부시게 질주하는 걸 보는 게 오랜만이에요. 1.63%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세가 엄청나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나스닥 외에도 다우지수나 S&P 뭐 이런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전부 다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만 언제나 그렇지만 럼프 형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 초반부터 소문이 좀 돌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지금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이 관세로부터 자동차는 면제됐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이 비하인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포드나 스텔란티스나 GM이나 이런 미국의 회사들이 사실은 다 공장이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 회사들의 간부들이 백악관을 찾아간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를 찾아가서 야, 우리 아직 준비도 안 됐다, 우리 좀 도와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간청이 먹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을 위한 거니까 그럼 내가 한 달 정도 양보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한 달 정도 관세가 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기업들이 SOS를 할 만도 한 게 이미 공급망이 아주 얽혀서 이제 미국에 파는 자동차들인데도 멕시코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멕시코에 갔다가 뭐 이러면서 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관세 규정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멕시코에서 미국을 갈 때 요때 관세 맞고 또 멕시코에서 미국 갈 때 또 관세 맞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산 기지를 멕시코나 캐나다에 놔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쳐버리니까 백악관에 SOS를 친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나는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의 약한 국경 정책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 엄청난 양의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봤던 건 통화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까 얘기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굳이 말하자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미국 시장만 뒤흔드는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절머니 아니겠습니까? 절머니, 독일의 채권이 하루에 8%가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8% 올랐다는 건 채권이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독일 외에도 뭐 프랑스, 영국 뭐 다 폭락하긴 했는데, 이게 독일 국채의 폭락 정도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로 최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채권 시장에서는 정말 역대급 충격이 일어난 거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설명을 해보자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빠지겠다라는 걸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무기들이 빠지면 우크라이나의 국방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 유럽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완전히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유럽과 대치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빠지면 그 미국이 빠진 부분을 유럽의 국가들이 국방을 채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럴 돈이 별로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굳이 여기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EU 기준으로는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이 대규모 국방비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독일 재정도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독일 재정도 안 좋은데 그럼 또 부채 찍어서 무기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의 국방을 책임지나? 그러면 독일 재정이 악화될 테니까 독일 채권 별로네, 이런 생각으로 독일 채권의 금리가 급등하고 독일 채권이 폭락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다른 방산주는 귀찮아서 안 갖고 왔는데, 뭐 라인메탈 같은 독일의 방산주, 유럽의 방산주들 오늘도 폭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뀐 느낌도 있는데,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또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은 서비스업의 국가고 이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가 잘 나와야 미국이 경제가 괜찮은 거고 침체가 안 온다. 요런 거죠. 그런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5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가 있고, 근데 또 물가 지수가 또 이렇게 높게 나와서 비제조업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온 거는 또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좋은 거 안 좋은 거 하나씩 있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침체를 걱정하던 와중에 그나마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침체에 대한 근심은 살짝 떨었지만 물가에 대한 근심까진 덜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이다. 약간 엇갈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관세가 연기됐죠. 뭐 아주 좋은 소식이고, 또 트루도 총리와도 화해 무드가 나오는 걸 보면은 트럼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관세나 무역 전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동차 관세 연기의 근본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만 관세 연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미국 기업만을 위한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저도 와 이거 진짜 모든 게임 체인저인가, 이 관세라는 이 억가, 이 주식시장의 억가를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인가라고 처음에 생각하다가도 아닌가 보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럼프 형이 또 끝날 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